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르노의 컴팩트 크로스오버 캡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 르노 삼성 QM3로 어필되었던 르노의 컴팩트 크로스오버 캡처가 국내 시장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QM3의 부분 변경 모델 격으로 데뷔하지만 완전히 르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제시하면서 클리어 마스터와 함께 그리고 트위지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의 르노 브랜드의 라인업을 확장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을 고스란히 옮겨온 외형은 물론이고요, 기존 최신의 캡처가 갖고 있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뽐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형에서는 더욱더 날렵하고 세련된 디테일을 한껏 강조한 모습들이 돋보이고 있고, 후면 역시 이 르노의 쉐이프 C, 그러니까 C 형태의 램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한층 높은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미디어 시승사이기 때문에 차량의 모든 것을 제대로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과연 새로운 캡처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잠시나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행을 하면서 르노 캡처가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캡처와 함께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는 이제 자동차의 몇 면을 모두 제대로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캡처는 앞서 데뷔했던 QM3의 이제 변경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르노의 감성으로 무장해서 로장주 엠블럼을 앞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파워트레인 구성에 있어서는 이 앞서 데뷔했던 르노 삼성 XM3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2마력 그리고 26.0kgm의 토크를 내는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인 TCE 260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7단 EDC 그리고 전륜 구동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습니다. 17인치와 18인치의 휠에 따라서 복합 연비가 13.5km/L 혹은 13.0km/L로 준수한 가솔린 SUV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등장했던 XM3가 조금은 탄탄하면서도 이 민첩한 느낌을 주었다면, 과연 이 캡처는 어떤 느낌으로 실제 주행 환경에서 사용자들에게 각자의 매력을 표출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드라이빙 포지션과 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SUV다 보니까는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꼭 체격이 크지 않더라도 평범한 체격의 탑승자도 조금 부담될 정도로 시트 포지션을 높게 설정했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조금만 더 낮췄으면 좀 더 만족감이 높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야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아서 만족스러운 편이긴 한데, 이 체격이 큰 사람들은 이 룸미러하고요, 이 센서 부분, 이 부분이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쉽다? 혹은 이 평범함보다 좀 왜소한 체격, 좀 작으신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XM3와 조금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트의 전체적인 디테일과 만족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족스럽고요. 르노 삼성 측에서는 이제 그 이니셜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 르노의 최상급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니셜 파리의 그런 디테일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테리어의 구성을 보면 저희가 앞서 등장했던 XM3와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그리고 좀 블링블링한 그런 디테일을 갖고 있어서 조금 더 여성 친화적인, 여성 소비자들에게 좀 더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듭니다. 한편 실내 공간 자체는 그리 넓은 편은 아닙니다만 2열 시트에 슬라이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XM3와 확실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XM3에 비하면 조금 더 소프트하고 굉장히 상냥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터보 엔진의 세팅 자체가
우악스러운 성능 지향의 그런 세팅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루기 좋고 누구라도 손쉽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의 그런 셋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마이센스에서 꼭 필히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달리는 즐거움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매력은 바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그 대처입니다. 실제 제가 지금 이 경기도의 지방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정숙성 그리고 진동에 대한 억제 능력과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만족감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풍절음도 상당히 매끄럽게 정숙하게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루두루 만족감이 높은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속기에 대해서는 따로 군더더기 없다, 7단 EDC답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르노 삼성과 르노의 7단 EDC는 사실 스포티하다라기보다는 일상적인 드라이빙에서 그냥 합리적인 그런 움직임을 제공하는 그냥 기반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시승을 하는 내내 변속기가 날카롭다, 민첩하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몫을 다하면서 일상적인 드라이빙에서 무난하다, 부족함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떨까요? 자, 기본적으로 차가 작고 좀 껑충한 편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살짝 불안감을 주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행을 해보면서 이제 불규칙한 노면 위를 달려보면 상당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셋시가 돋보인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반영되는 높은 무게중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XM3에 비해서 코너에 어프로치 할 때 조금 자신감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유주얼하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평범함에 좀 더 가까운, 그렇지만 조금 더 블링블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타이어를 조금 더 하드한 타입으로 바꾸거나 인치업을 하면서 드라이빙을 즐기실 것 같고, 그냥 보편적인, 그냥 예쁘고 다루기 좋고 일상에서 타기 좋은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대로의 세팅을 가져가셔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하자면 XM3는 제가 18인치 휠 사양을 타면서 좀 하드하다, 차라리 17인치가 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캡처는 그냥 지금 이대로 탔으면 정말 일상적으로 타기 편하고 그냥 다루기 좋은 그런 차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제 르노 캡처 같은 경우는 이 조향에 대한 느낌이 좀 묵직하다? 그러니까 체급에 비해서 좀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자꾸 저도 의식적으로 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에서 좀 무겁고 이렇게 둔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세팅 자체가 살짝 안정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셋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디테일을 한번 보자면 안전사양이라던가 편의사양 이런 부분에서는 트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풍부하게 잘 마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재다능함, 귀엽고 예쁘고 다재다능한 그런 차량이 바로 이 캡처가 아닐까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고민이라고 한다면 고민까지는 아니고 제가 우려라고 할게요. 우려라고 한다면 이 차가 과연 XM3와 시장에서의 구분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라는 홍보와 마케팅적 영역에서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두 차량이 가격도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파워트레인 패키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침식을 서로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이 있고, 게다가 사실 이 차의 가격대라고 한다면 이 부담을,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낮춘 SM6 프라임이라던가 QM6 이런 GD 이런 계열들의 차량도 살짝 엿볼 수 있는 가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소비자들이 구매까지 가기에는 약간 흐릿한 부분, 그러니까 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좀 이 차와 이 르노 삼성 르노에 전체적으로 좀 퍼져 있다라는 게 좀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최근에 이제 국산 컴팩트 SUV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우락부락한 친구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세련되고 심미적인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루기 좋고 다양한 기능을 다재다능하게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을 원한다면 이 캡처도 아주 훌륭한 후보군에 오를 수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전 다음에 개별 시승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그 요소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캡처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릭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